마약을 해도요 살이 빠져요. 마약 중독자로 나중에 빠지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로 접하는 약자가 마약이 제일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의 의사면허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몇 년째 나비약을 어머니가 주셔서 계속 먹고 있는 분이 계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그거는 진짜 범죄인데? 진짜 몇 년째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나비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비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 흥분제고 이 암페타민이라는 것과 유사가 구조해가지고 내성과 근단이 있어요. 그래서 약제를 오래 사용하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불면증, 뭐 여러 정신병, 초조,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 혈압 상승,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약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게 돼요. 교감신경 흥분제라는 게 사람한테 에너지, 집중력, 활력 이런 걸 좀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사자 만나면 에너지가 나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약이 일부러 만들어주니까 뇌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깔아앉게 돼요. 그래서 이 약을 안 먹게 되면은 너무나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지고 식욕도 올라오니까 뭐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니까 더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약제를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펜터민 나비약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사용하라고 한 건데 만약에 어떤 의사가 알면서 이거를 수년째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의사는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고 의사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노함이라고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이 처방받아 딸에게 줬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처방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막 그런 식으로 돌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위법이에요. 그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병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말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마약 판매상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약이라는 거는 독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의사라는 면허가 전문가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이 사람의 양심에 맞게, 지식에 맞게 이 약제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독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게 약이거든요. 그 사람이 몰라서 했든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든 그 사람은 전문가로서 자격은 없다. 저는 그런 사람의 의사면허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가서 약을 한 움큼 먹으면은 살이 빠지거든요. 마약을 해도요 살이 빠져요. 마약 중독자 중에 통통한 사람 없어요. 내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뇨제 넣고 온갖 거를 다 넣으면은 살 빠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수명이 짧아지고요. 감정이 엉망이 되고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이는 족족 신고해 주시고 여기 약 이상하게 쓴다 이런 소문 내주시고 공론화해가지고 저는 그런 병원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비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제라는 명칭으로 전문의약품 중에 뭐 이뇨제나 배사항진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도록 일단은 되어 있고 보조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뭐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에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닌 것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다이어트 보조제라면서 한 움큼을 쥐어준다는 것도 병원에서 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환자분들 오면은 말도 안 되는 약 진짜 많이 써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자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에 끊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은 우울해지고 깔아앉고 의욕도 없어지고 식욕 엄청 올라와서 살찌고 그럼 더 우울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우면은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끊으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정신과와 뭐 내분비내과 같은 데를 같이 다니셔서 올라오는 식욕을 조절하면서 생활 중재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정신과적인 도움이 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시기를 근데 혼자 이겨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뇌의 그 신경전달 물질 체제가 약간 바뀌어요. 우리가 의지를 낸다는 것도 뇌의 화학적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지를 갖게 만드는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적인 병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로 이겨내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인들이 공부 조금 더 하는 거, 뭐 운동 조금 하는 거야 의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이거를 강요하는 것조차 스트레스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적인 스트레스와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이거는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고 구렁텅이로 그분을 끌어당기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번 약 끊고 좀 괜찮은지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지금 당장 그 비틀어진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이나 호르몬의 문제를 단기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약제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비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 데이터들을 봐도 우리나라 여자분들 젊었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 접하는 혹은 마약 중독자로 나중에 빠지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로 접하는 약자가 뭐였냐를 보면요, 나비약이 제일 많아요, 여자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되게 싸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약인데 싸고 단기간에 효과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인지가 조금 낮아요. 그게 사춘기 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 이것보다 지금 당장 내 또래 집단에서 제가 이거 먹고 되게 빠졌대가 굉장히 강한 유익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합당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병원들 있으면 족속 다 신고해서 망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의사들 진짜 강하게 처벌하는 거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컨센서스,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야 지금 이제 자라난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갖는 그 유혹에서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체중의 감량 자체가 다이어트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켜 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다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 원인을 알고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나의 내적인 힘을 키워가는 게 다이어트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죠. 나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봤고요.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주변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나비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은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 중독에 빠져있게 되면은 논리적인 생각이나 장기적인 결과를 보면서 약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